몸이 불타고 있었다. 온몸을 관통하는 열기. 뼈가 녹아내리는 듯한 고통. 용화는 이를 악물었다. 눈앞이 하얗게 번쩍였다. 버텨라. 지금 포기하면 끝이야. 누군가의 외침이 멀리서 들려왔다. 하지만 의식이 흐려졌다. 잃어버린 힘을 되찾는 것. 그것이 이토록 고통스러운 일인 줄은 몰랐다. 그리고 이 모든 건 하루 전 술 취한 노인을 만나면서 시작됐다. 취광도인을 따라 산길을 걸었다. 용화는 소소의 손을 잡고 묵묵히 뒤를 따랐다. 노인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비틀비틀 걸었다. 하지만 발걸음은 이상하리만치 정확했다. 산길에 돌부리 하나 걸리지 않았다. 용화의 눈이 좁아졌다. 저 등에서 느껴지는 기운. 잔잔한 호수 아래 잠든 괴물 같았다. 용족의 본능이 속삭였다. 저자는 위험하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응. 내 집이지. 멀지 않아. 취광도인이 빈 술병을 흔들었다. 그보다 술이 떨어졌군. 소소가 속삭였다. 공자님, 저 어르신 믿어도 돼요? 해칠 생각이었다면 이미 그랬을 것이다. 소소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용화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산길이 점점 좁아졌다. 취광도인만 아는 비밀 통로 같았다. 반 시즌 후 노인이 바위 앞에서 멈췄다. 덩굴을 밀어 올리자 좁은 틈이 나타났다. 이쪽으로. 틈을 빠져나오자 시야가 탁 트였다.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분지. 가운데 초가집 한 채. 마치 별천지 같았다. 다 왔다. 보잘것없지만 내 집이야. 소소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우와, 여기 진짜 예뻐요. 용화는 내색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깨에서 긴장이 조금 풀렸다. 초가집은 작았지만 정갈했다. 마루에 빈 술병들. 벽에 걸린 낡은 검 하나. 용화의 시선이 그 검에 멈췄다. 손잡이가 달아 있었다. 수십 년 수련의 흔적. 저 검의 주인이 취광도인이었다. 혼자 사십니까? 그렇지. 앉아라. 밥은 먹었냐? 소소의 눈이 반짝였다. 취광도인이 능숙하게 밥을 차렸다. 소소는 정신없이 먹었고, 용화는 조용히 젓가락을 움직이면서도 노인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식사 후 취광도인의 눈빛이 달라졌다. 이제 얘기 좀 해볼까? 내 정체가 뭐냐? 술 취한 노인의 눈빛이 아니었다. 용화의 어깨가 굳었다. 손이 허리춤으로 갔다. 무슨 말씀인지요? 숨기지 마라. 취광도인이 용화의 눈을 가리켰다. 금빛 눈동자. 세로. 동공. 인간이 아니야. 용화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내 몸의 기운. 내 공과는 달라. 노인이 턱을 쓰다듬었다. 마치 용 같더군. 소소가 놀란 눈으로 용화를 바라봤다. 공자님. 침묵. 이미 들켰다. 그리고 이 노인의 도움이 필요했다. 지금 실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용족입니다. 취광도인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다. 진짜 용. 용화는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자신이 용족이라는 것. 차원의 틈에 빠져 이 세계로 떨어졌다는 것. 돌아갈 방법을 찾고 있다는 것. 모든 것을 말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대략적인 상황은 설명했다. 아버지가 용왕이라는 것. 200년을 살아왔다는 것. 그러나 지금은 인간의 몸에 갇혀 힘의 대부분을 잃었다는 것. 말을 하면서 용화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원래라면 비늘로 덮여 있어야 할 손이었다. 지금은 인간의 연약한 피부뿐이었다. 발톱도 없고 날개도 없고 불을 뿜을 수도 없었다. 200년간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잃었다. 그리고 이 낯선 세계에 떨어졌다. 취광도인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술병을 내려놓았다. 등을 곧게 세웠다. 장난기 가득했던 눈이 날카로워졌다. 때때로 고개를 끄덕이거나 턱을 쓰다듬을 뿐이었다. 중간에 말을 끊지 않았다.
그래서 이 인간의 몸에 갇혀 있는 겁니다. 원래의 힘은 거의 쓸 수 없고, 무공을 따라 할 수는 있으나, 내공이 없어서 위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용화의 설명이 끝났다. 취광도인이 턱을 쓰다듬었으며, 눈빛이 깊어졌다. 이건 정말 재미있군. 용족이라니, 오래 살다 보니 별걸 다 보게 되는구만. 취광도인의 눈빛이 반짝거렸으며 아이처럼 호기심 가득한 표정이었다. 50년간 강호를 떠돌며 온갖 신기한 것들을 봐왔을 텐데 용족은 처음인 모양이었다. 믿으십니까? 믿지 않을 이유가 있나? 취광도인이 피식 웃었다. 강호에는 온갖 기이한 것들이 넘쳐나지. 용족이라고 없으라는 법 있겠어? 옛날 전설에도 용은 늘 등장하잖아. 내 눈에는 진짜로 보이는데 뭘. 소소는 눈을 동그랗게 뜬 채 용화를 바라보고 있었으며 입이 쩍 벌어져 있었다. 공자님이 용이세요? 그렇다. 우와. 소소의 눈이 반짝거렸으며 두려움보다는 경이로움이 가득했다. 진짜 용이세요? 하늘을 날 수 있어요? 불도 뿜어요? 지금은 못 날지만 원래는 날 수 있었다. 불도 조금은 뿜을 수 있었다. 대단해요. 소소가 한 발짝 더 다가왔다. 물러서지 않았다. 용화의 눈썹이 미세하게 치켜 올라갔다. 보통 인간이라면 두려워하거나 멀리할 텐데 이 아이는 오히려 눈을 빛내며 가까이 왔다. 공자님이 용이라니 그래서 그렇게 강하신 거였구나. 지금은 강하지 않다. 그래도요. 저를 구해주셨잖아요. 용화는 대답하지 않았으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다. 취광도인이 무릎을 쳤다. 좋아. 상황은 알겠다. 그런데 말이야. 내가 말한 그 능력. 한번 본 무공을 따라하는 것. 그거 진짜냐? 그렇습니다. 보여줄 수 있나? 용화는 고개를 끄덕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옷을 털고 마당으로 나갔으며 취광도인도 따라 나왔다. 취광도인이 마당 가운데에 서며 자세를 잡았다. 이건 태극권의 기본 초식이다. 잘 봐라. 노인의 몸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부드럽고 유려한 동작이었다.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다. 손이 원을 그리고 발이 미끄러지듯 이동했다. 온몸이 하나가 되어 춤추듯 움직였다. 바람이 노인의 도포 자락을 스쳤다. 나무짚이 공중에서 춤추었다. 장무역의 청풍검법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다. 청풍검법이 날카로운 바람이었다면 태극권은 유유히 흐르는 물이었다. 공격성을 숨기고 부드러움으로 감쌌다. 그 안에 담긴 힘은 오히려 더 깊고 묵직했다. 표면의 잔잔함 아래 소용돌이가 숨어 있는 것 같았다. 용화는 그 움직임을 눈에 담았다. 모든 동작이 눈에 새겨졌다. 손의 각도, 발의 위치, 허리의 회전까지 완벽하게 기억 속에 저장되었다. 용족의 기억력은 한 번 본 것을 잊지 않았다. 그것이 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은 능력이었다. 취광도인의 동작이 끝났다. 용화가 앞으로 나섰다. 방금 본 그대로 따라했다. 손의 각도, 발의 위치, 허리의 회전까지 완벽하게 재현했다. 마치 거울에 비친 것 같았다. 취광도인의 입이 벌어졌다. 이건 정말 똑같군. 내가 30년을 수련한 동작을 단 한 번 보고 형태만 따라 한 겁니다. 위력은 없습니다. 실제로 용화의 동작에서는 아무런 기운도 느껴지지 않았다. 형태는 완벽했으나 그 안에 담겨야 할 내공이 없었다. 빈 그릇과 같았다. 그래도 대단해. 취광도인의 눈이 빛났으며 흥미로운 물건을 발견한 아이 같은 표정이었다. 이 능력이라면 내가 뭔가 도와줄 수 있겠군. 하지만 용화는 몰랐다. 이 만남이 자신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취광도인이 다시 마루에 앉으며 말했다. 용화, 내가 널 가르쳐 줄까? 용화의 눈이 미세하게 떨렸으며 심장이 한 박자 빨리 뛰었다. 가르쳐 주신다고요? 그래. 내 문제는 내공이 없다는 거지? 무공의 형태만 따라해도 내공이 없으면 위력이 안 나온다고 했잖아.
그렇습니다. 취광도인이 손가락을 세웠으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내가 내공 수련법을 가르쳐 주마. 물론 인간의 내공 수련법이 용족에게 통할지는 모르겠지만 시도해볼 가치는 있지 않겠나? 용화는 잠시 생각했다. 장무혁에게도 내공 수련법을 배웠다. 하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일주일 내내 명상을 하고 호흡법을 따라 해도 기를 느끼지 못했다. 용화라는 힘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노인은 장무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수였다. 다른 방법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왜 저를 도와주시려는 겁니까? 응? 왜긴 왜야. 재미있으니까. 취광도인이 허어 웃었으며 술병을 아쉬운 듯 흔들어 보았다. 오래 살다 보니 지루해지더군. 너 같은 애를 만난 건 오랜만이야. 용족이라니 생각만 해도 설레지 않나? 용화의 표정이 묘해졌다. 설렌다고요? 그럼 이 늙은이가 용족을 제자로 둔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재미있는 일 아니겠어? 취광도인이 기지개를 켜며 말했다. 강호에서 50년을 살았는데 용족을 만난 건 처음이야.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없지. 허무맹랑한 이유였다. 하지만 용화는 오히려 그 말에서 진심을 느꼈다. 이 노인은 정말로 재미를 위해 움직이는 것 같았다. 그것이 오히려 믿음이 갔다. 다른 목적이 있었다면 차라리 숨겼을 것이다. 용화의 고개가 천천히 숙여졌다. 인간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은 처음이었다. 하지만 이 노인에게는 그럴 가치가 있었다. 도적들에게서 구해 주었다. 은신처를 제공했다. 이제 무공까지 가르쳐 주겠다고 한다. 이 정도면 스승의 예를 갖출 만했다. 감사히 배우겠습니다. 취광도인이 무릎을 쳤으며 활짝 웃었다. 좋아. 그럼 내일부터 시작하자. 오늘은 일단 쉬어라. 피곤해 보이거든. 그때 용화는 예감하지 못했다. 내일의 수련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소소가 손을 들었다. 저는요? 응. 저도 배울 수 있어요? 취광도인이 소소를 바라보았다. 7살 아이가 반짝이는 눈으로 자신을 올려다보고 있었으며 그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작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고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있었다. 욕심이 많군. 취광도인이 피식 웃었으며 턱을 긁적거렸다. 좋아. 넌 글이라도 가르쳐 줄까? 무공은 좀 더 크면 생각해보자. 소소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으며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졌다. 반년간 산채에 갇혀 있었던 아이. 부모를 잃었다. 자유를 잃었다. 미래마저 빼앗길 뻔했다. 하지만 지금 소소의 눈에는 희망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 모습에 용화의 마음도 조금 놓였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그날 밤, 용화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을 청했다. 깨끗한 방에 이불이 깔려 있었다. 소소는 옆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창문으로 달빛이 비쳐들었다. 밤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다. 도적들의 위협도 없었다. 추격의 공포도 없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안전함이었다. 눈을 감기 전에 용화는 소소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다. 평화로운 표정이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다. 좋은 꿈을 꾸고 있는 모양이었다. 작은 손이 용화의 옷자락을 쥐고 있었다.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 그 생각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졌다. 용화는 조용히 이불을 끌어올려 소소의 어깨를 덮어주었다. 다음 날 해가 뜨자마자 취광도인이 용화를 깨웠다. 일어나라. 일어나. 수련 시작이다. 용화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밖으로 나가자 취광도인이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다. 아침 안개가 피어올랐다. 공기가 상쾌했다. 이슬이 풀잎 위에 맺혀 있었다.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다. 먼저 내 상태를 점검해 볼까. 취광도인이 용화의 손목을 잡았다. 노인의 손가락이 맥박이 뛰는 곳에 정확히 닿았다. 눈을 감고 집중했다.
강호의 의술에서는 맥을 통해 상대의 내공을 알 수 있다고 들었다. 취광도인 정도라면 맥진만으로도 많은 것을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잠시 후 의아한 표정이 떠올랐다. 눈썹이 찌푸러졌다가 펴지기를 반복했으며 입에서 흠음 소리가 났다. 이상하군. 무엇이 이상합니까? 네, 단전에 기가 있어. 그것도 꽤 많이. 용화의 눈이 커졌다. 기가 있다고요? 하지만 저는 기를 느낄 수가 없는데요. 그게 문제야. 기는 있는데 흐르지 않아. 취광도인이 턱을 쓰다듬으며 설명했다. 마치 단단하게 뭉쳐서 잠들어 있는 것 같군. 인간의 기와는 성질이 다른 것 같아. 물이 아니라 얼음 같달까. 용화는 자신의 배를 내려다보았다. 용화. 꿈에서 아버지가 말했던 용의 심장. 그것이 단전에 응축되어 있는 것일까? 차원의 틈을 통과하면서 형태가 변한 용족의 힘. 그거라면 압니다. 용화라는 것입니다. 용족의 힘이 이 몸에 맞게 변환된 것 같습니다. 용화. 취광도인의 눈이 빛났으며 흥미로운 것을 발견한 표정이었다. 그렇다면 문제는 그 힘을 깨우는 방법이로군. 인간의 내공 수련법으로는 안 될 수도 있겠어. 방법이 있긴 했다. 다만 그것은 목숨을 건 도박이었다. 취광도인이 턱을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다.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며 눈을 감고 무언가를 떠올리는 것 같았다. 용화는 조용히 기다렸고 소소도 숨을 죽인 채 노인을 바라보았다. 마당 위로 새가 한 마리 날아갔고 지저귀는 소리가 고요한 공기를 가르며 퍼져나갔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취광도인이 손가락을 세웠으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방법은 있어. 내가 직접 내 경맥에 기를 흘려보내서 자극하는 거지. 위험하긴 하지만 효과는 확실할 거야. 위험하다니요? 내 기와 내 용화가 충돌할 수도 있거든. 최악의 경우 취광도인이 어깨를 으쓱했다. 경맥이 터지거나 할 수도 있겠지. 내상이 깊으면 평생 무공을 익히지 못할 수도 있고. 용화의 표정이 굳어졌으나 망설임은 잠깐이었다. 곧 고개를 끄덕였다. 해 주십시오. 확실해?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어. 강해져야 합니다.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도적들도 상대할 수 없었다. 소소를 지킬 수도 없었다. 원래 세계로 돌아갈 방법을 찾을 수도 없었다.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강해져야 했다. 취광도인이 피식 웃었다. 좋아. 그 배짱은 마음에 드는군.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취광도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갔으며 용화에게 손짓했다. 이리 와서 앉아라. 편하게 앉되 등은 곧게 펴고. 용화가 지시대로 자리를 잡았다. 다리를 접고 바닥에 앉았다. 아침 안개가 발밑에서 피어올랐다. 이슬에 젖은 풀잎이 차가웠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마음을 가다듬고 취광도인을 기다렸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았으며 취광도인이 용화의 등에 손바닥을 댔다.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해라. 내 기가 들어가면 뜨거울 거야. 저항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여. 용화가 눈을 감았다. 주변의 소리가 멀어졌으며 오직 자신의 호흡 소리만 들렸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기를 반복했고 마음을 비우려 노력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장무역에게 배울 때와 마찬가지였다. 어둠만이 의식을 채우고 있었다. 몸 안의 어떤 흐름도 감지할 수 없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더 깊이 집중하려 했었다. 이번에는 달랐다. 취광도인이 직접 기를 불어넣고 있었으니까. 잠시 후 등에서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 기운이 천천히 몸 안으로 스며들었다. 점점 뜨거워졌다. 마치 불꽃이 몸 안을 돌아다니는 것 같았다. 척추를 따라 열기가 올라갔다. 어깨를 지나 팔로 퍼져나갔다. 그때였다. 단전에서 무언가가 반응했다. 잠들어 있던 용화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취광도인의 기와 용화가 만났다.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은 충격이 느껴졌다. 용화가 신음을 내뱉었으나 이를 악물고 버텼다. 뜨거움이 점점 강해졌다. 온몸이 불타는 것 같았다.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다. 단전에 응축된 힘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꽁꽁 얼어붙어 있던 얼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고통과 쾌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다. 동시에 새로 태어나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막혀 있던 것이 뚫렸다. 잠들어 있던 것이 깨어났다. 잃어버렸던 것이 돌아오는 느낌이었다. 용화는 이를 악물고 그 파도를 견뎠다. 정신을 놓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버텼다. 좋아. 반응하고 있어. 취광도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으며 놀라움이 섞여 있었다. 소소가 마루에서 걱정스러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으나 감히 끼어들지 못했다.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듯 중얼거리며 용화를 바라보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용화가 눈을 떴을 때 온몸이 땀에 흠뻑 젖어 있었다. 하지만 몸 안에서 뭔가 달라진 것이 느껴졌으며 단전에서 따뜻한 기운이 미세하게 맥동하고 있었다. 심장이 뛰듯 규칙적으로 열기가 퍼져나갔다가 돌아왔다. 어때? 취광도인이 물었으며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다. 그도 쉽지 않았던 모양이었다. 용화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손바닥에 집중하자 희미한 열기가 느껴졌으며 아주 조금이지만 기운이 손끝까지 흐르는 것이 감지되었다. 손가락 끝이 따뜻해졌다가 식었다가를 반복했고 자신의 의지로 그것을 조절할 수 있었다. 느껴집니다. 오, 성공이로군. 취광도인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으며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아직 미미하지만 길은 열렸어. 이제부터 꾸준히 수련하면 돼. 용화의 입꼬리가 떨리듯 올라갔다. 손가락 끝에서 느껴지는 온기. 단전에서 고동치는 미세한 열기. 이건 진짜였다. 장무역에게 배울 때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지금은 달랐다. 분명히 자신 안의 힘이 느껴졌다. 그것을 다룰 수 있었다. 아직 미약했으나 시작이었다. 용화는 손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며 그 느낌을 확인했다. 열기가 손가락 끝까지 퍼졌다가 다시 단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느껴졌으며 아주 미세하지만 자신의 의지로 그것을 조절할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내공의 시작이었다. 용화라 불리는 용족의 힘이 드디어 깨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고맙습니다. 고마워하긴 일러. 이제 시작일 뿐이야. 취광도인이 기지개를 켰으며 뼈가 우두둑 소리를 냈다. 앞으로 매일 이렇게 수련할 거다. 각오해라. 알겠습니다. 초가집 마루에서 소소가 뛰어내려와 달려왔다. 작은 발이 마당의 흙을 차며 달려왔고 눈에는 걱정이 가득 담겨 있었다. 수련하는 내내 마루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모양이었으며 용화가 고통스러워할 때마다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 공자님, 괜찮으세요? 괜찮다. 오히려 좋아졌다. 소소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떠올랐으며 환하게 웃었다. 눈에 그렁그렁 맺혀있던 눈물이 흘러내렸고 용화의 옷자락을 꽉 잡았다. 걱정했어요. 공자님이 고통스러워하시는 것 같아서요. 걱정 끼쳐서 미안하다. 용화가 소소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었으며 소소는 더 세게 울음을 터뜨렸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날 밤 용화는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잤다. 꿈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으며 잘하고 있다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꿈인지 현실인지 알 수 없었으나 용화의 입꼬리가 저도 모르게 올라갔다. 아버지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으나 그 목소리만으로도 충분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다. 힘을 되찾고 강해지고 원래 세계로 돌아가는 길을 찾아야 했다. 그리고 그 전에 소소를 안전한 곳에 데려다 주어야 했다. 해야 할 일이 많았지만 이제 희망이 보였다. 취광도인이라는 스승을 만난 것은 행운이었다.
이 괴짜 노인이 왜 자신을 도와주는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으나 진심으로 가르쳐 주려는 것만은 확실했다. 의심보다는 감사가 먼저 드는 것은 오랜만의 느낌이었으며 이 세계에 떨어진 이후로 처음으로 만난 진정한 은인이었다. 용화는 눈을 감았으며 단전의 따뜻한 열기를 느끼며 잠에 빠져들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용화는 문득 눈을 떴다. 방 안은 어두웠으나 창문 사이로 달빛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다. 옆을 보니 소소가 새근새근 자고 있었으며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조용히 일어나 방을 나왔다. 마당으로 나오자 밤하늘이 펼쳐졌다. 별이 쏟아질 것처럼 빛나고 있었으며 보름달이 산 위에 떠 있었다. 공기가 맑고 차가웠으며 숨을 깊이 들이쉬자 머리가 맑아졌다. 취광도인이 마루에 앉아 있었다. 잠이 안 오나? 잠시 깼습니다. 응. 단전의 기운이 처음 들어오면 그래. 몸이 적응하느라 잠이 안 오지. 용화는 취광도인 옆에 앉았다. 스승님은 안 주무십니까? 늙으면 잠이 없어지거든. 밤에 술 마시면서 별 보는 게 낙이야. 취광도인이 술병을 흔들어 보였으며 용화는 작게 웃었다. 스승님. 응? 왜 저를 도와주시는 겁니까? 용화가 오랫동안 품었던 질문을 던졌으며 취광도인이 잠시 침묵했다. 글쎄, 재미있어 보여서? 진심으로 여쭙는 겁니다. 취광도인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내 눈이 마음에 들었어. 모든 걸 잃고도 포기하지 않는 눈. 그런 눈을 가진 녀석은 가르쳐줄 가치가 있지. 용화의 눈이 미세하게 떨렸다. 제가 용족이라는 것도 알면서요? 그게 뭐가 중요해? 용족이든 인간이든 의지가 있으면 가르쳐줄 수 있어. 중요한 건 내가 뭔지가 아니라 내가 뭘 하려는지야. 용화는 잠시 말을 잃었다. 이 노인은 정말 특이한 사람이었다. 용족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개의치 않았으며 오히려 가르침을 주려 했다. 이런 사람이 강호에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아직 뭘 해준 것도 없는데. 고마워하려면 나중에 해라. 지금은 그냥 자. 알겠습니다. 용화가 자리에서 일어났으며 취광도인이 덧붙였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수련이야. 각오해라. 쉽지 않을 거야. 각오하겠습니다. 방으로 돌아가며 용화는 생각했다. 이 노인을 만난 것은 정말 행운이었다. 그리고 이제 진정한 수련이 시작될 것이다. 힘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으며 그 희망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소소 옆에 누웠다. 아이의 잔잔한 숨소리가 들렸으며 용화도 천천히 눈을 감았다. 내일이 기다려졌다. 취광도인의 지도 아래 본격적인 수련을 시작한 용화. 하지만 내공 수련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 경태는 완벽해도 위력이 따라오지 않는 좌절의 연속. 그리고 어둠 속에서 용화를 찾는 자들의 손길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극염교의 그림자가 산을 넘어 다가오고 있었다. 다음 화. 용화. 무림에 떨어지다 -5화 끈.